네, 현물시장 모처럼 정말 반등 다음 반등, 상승 다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률이 2%를 넘어섰는데 오늘 또 중요한 것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지 KTB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 참 좋은데요.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도 오늘 크게 걱정할 사항은 없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결론적으로 그렇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수급적인 부담도 만기 관련해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한 세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제 6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장고 청산이 한 7천억 정도 진행이 돼서 네. 시장이 예방주사를 일정 부분 차익장고 청산 부분에서 맞은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합성 선물 쪽, 옵션 쪽 연계 물량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현재 리버설이나 컨버전 조건이 그다지 성 메리트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최근에 설정된 물량도 전무한 상태고, 그래서 오늘 옵션 쪽 연계 물량들도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베이시스가 하락하게 되고 장중에, 그러면 장중에 좀 외국인의 차익 잔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도 거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일단 급반등하면서 지수 시장 베이시스가 현재 함께 반등을 해서 1포인트대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외국인들도 시장 베이시스를 끌어내리려면 선물 쪽 매도를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매수 쪽 타이밍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시장 베이시스 하락도 어렵고 차익장고 청산도 장중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보자면은 외국인들 현 선물시장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는 순매수 규모가 9천 계약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항들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익장고 청산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부담이 많이 덜어진 상황인데요. 이 차익장고 청산 환경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준비한 그림을 한 두 가지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만기 이후에 시장 베이시스 흐름을 보시면 지금 해석 실수로 나타난 것이 이론 베이시스, 그리고 청색이 시장 베이시스인데 결국 시장의 선물 이론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의 대비 흐름들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론 베이시스보다 시장 베이시스가 계속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차익 거래 쪽은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6월 만기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7천억 정도 물량이 나온 상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 베이시스가 더 떨어지기는 앞서 말씀드린 시장 환경이 오늘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제로 매매 주체별로 차익장고 최근에 청산된 부분들 보면 한 7,900억 정도 물량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외국계 쪽에 잔고가 청산이 됐고 보험 쪽에 변액보험 코스피백 수익률 추정하는 일부 자금들이 현물을 선물적으로 돌리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다른 매매 주체들의 움직임들은 거의 감지가 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오늘 차익장고 청산은 사실상 시장 조건을 봤을 때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시장의 매매 동향도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시장의 매수 규모가 9,100계약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외국인의 선물시장에서의 동향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포지션을 보면 연초 3일만 매수일 기록했고 나머지는 다 매도우입니다. 그만큼 네. 외국인들의 선물시장에서의 매도 편향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에는 실제로 이제 투기적인 매도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현물에 대한 매도 해지라든가 관련 상품에 대한 매도 해지가 상당 부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6만 계약 누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들이 다 투기적인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매도 편향성이 굉장히 강한 것은 사실이다. 결국 현물 쪽의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선물 쪽도 외국인들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선물을 강하게 매도를 했느냐 한 두 가지 요인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5월 달부터서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대비한 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JP모건 보고서가 6월 6일 날 나왔고 우리 시장 6월 7일 날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하면서 사실 이제 그 직전 6월
4일과 5일 외국인들이 16,300계약 정도 선물을 강하게 매도를 하고 결국 삼성전자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FOMC 대비도 있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한 3만 개 가까운 포지션들을 매도했던 부분들 고려하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둔 선물적 매도도 있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100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의 유동비율 기준으로 보면 당시 한 26%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내려가면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결국 선물을 매도해서 그 리스크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사실 6만 계약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7만 계약까지 간 적이 있지만 지금이 금융위기 정도의 리스크이냐 이 부분들을 고려하면 외국인들은 매도할 만큼 매도했고 결국 목에 찬 선물 매도 포지션들을 언제 환매수할 것이냐. 결국 지수가 돌아서면 외국인들도 오늘과 같이 환매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환매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짚어주셨듯이 지수가 워낙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 역시 1 이상을 유지하면서 차익 거래 매도가 지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래도 혹시라도 또 합성 선물을 이용해서 차익 잔고 청산의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겠는데 앞서서 이미 합성 선물 연계 물량이 미미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는 보죠. 예. 네. 결론적으로 이쪽 수급 부담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준비한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컨버전과 리버설 가격들을 보면은, 컨버전 가격은 현재 청색 실수로 나타나는 다소 좀, 진한 청색 실선이 컨버전 가격인데요. 보시면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5 사이를,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태고, 네. 오늘 장중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급격하게 내려가서 마이너스 0.9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리버설은 현재 한 0.8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옵션 쪽으로 연계해서 차익거래를 할 거냐, 아니면 선물과 현물로 장중에 차익거래를 할 거냐의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회색 실선, 약간 검정색 실수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 베이시스를 보시면 현재 하단이 평균 가격 기준으로 해서 한 0.3 정도, 그리고 위상단이 한 1.2, 실제로 장중에 나타난 베이시스는 이보다 더 높고 낮거든요. 결국은 옵션을 선택해서 차익거래를 실행하거나 청산하는 것보다 현선 차익거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옵션으로 연계시켜서 차익 잔고를 청산하거나 진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연계 물량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오늘 연계 가능성도 시장 베이시스 흐름들을 봤을 때는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앞서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옵션 만기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사항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매수 가능성 그러면 이제 높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해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가세대상 편입되면서 차익거래 쪽의 매수는 사실상 여기서 베이시스가 한 1.5 정도 이상 올라가면 한 1천억 대 이상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베이시스가 거기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매수도 그다지 높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체크 포인트는 이제 만기 관련보다는 외국인 선물 쪽 매매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지수가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꺾이게 되면 특히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워낙 많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신규 매수하고 환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환매수가 1차, 2차, 3차 정도까지 연속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선물 지수는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환매수 여부 이 부분들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장 베이시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5포인트 이상 올라가야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매매가 241억 원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한 3일 정도 1,000억 정도대의 매도를 연속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매수로 전환되고 있고 오늘도 주가가 반등하면서 외국인 매매가 다소 좀 이전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매 패턴 변화 이 부분들이 오히려 만기보다는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중립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준비한 그림을 역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현선물 쪽에서의 매매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의 매매 흐름들을 보시면 6월 말 이후에 매도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쪽 그리고 현물 쪽으로 매수로 돌아서면서 이 전체적인 하향의 흐름들이 위쪽으로 매수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서 수급적인 개선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선물 쪽도 외국인들의 환매수 압력이 높아지지만 이전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시면 6월 말 이후에 이미 콜을 사고 풋을 매도하는 합성 선물 쪽 매수, 그러니까 선물 쪽 매수 포지션과 동일한 수익 구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미 6월 말 옵션 시장에서 합성 선물 매수를 통해서 지수 반등을 대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옵션 시장이 한 발 빠르게 반등을 대비한 거고 선물 쪽도 지수 흐름에 함께 연동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후의 시장의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반등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옵션 만기일 맞아서 오늘의 변수 그리고 향후의 선물 시장의 동향까지 자세하게 예상까지 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